안녕하세요. 패치워크에 잘 오셨습니다. 패치워크는 세계를 만드는 도구로 새로운 가상 세계를 사용합니다. 작은 이미지 조각과 캔버스에 무한대예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정돈하고 수정해서 논리 정연한 이야기 세계를 클릭과 캔버스 주변을 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민과 볼 수 있죠. 캔버스에 있는 거의 모든 게 이런 고철 클릭 이동에 선택된 걸 써서 고철을 선택하고 그 위에 액션 여기 왼쪽 표시합니다. 상단을 보시면 이 액션 막대는 여러 가지 특정 액션을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 특정 이미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크랩을 더 보고 지 않다면 삭제할 수 있어요. G를 써서 최근 동작을 원 상태로 되돌릴 수도 화면 왼쪽에서 실행한 거예요. 도구 상자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야기, 존재하는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장소 도구예요. 가면 같은 캐릭터나 새로운 메모나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도 있죠. 잠시 후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도구 상자에서 포털을 만들거나 포털 버튼을 누른 다음 그걸 둘 곳인 캔버스를 클릭합니다. 이 포털은 세상을 만들게 해주죠. 그럼 계속해서 이제 세계 초기화 모드를 살펴보죠. 이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세계의 하이 프레미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의 분위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주사위 아이콘을 눌러 여러분이 만들려는 세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모른다면 이것도 이 목록을 통과해 무작위로 선택된 스타일 참조 코드 특별히 흥미롭거나 여러분이 만드는 세상과 결합하기 위해서요. 이걸 고를게요. Show 더 눌러서 다른 걸 좀 더 찾아볼게요. 여기 분홍색이 마음에 드네요. 홀로그램이 가득한 이 유령 도시를 뛰어다닐까 봐요. 이건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두고 아주 봐야죠. 화려한 분위기를 낼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추상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주황색과 분홍색이 마음에 연한 분홍색이 좋아요. 배경에 녹아드는 이 두 가지를 실행해 볼게요. 이 체크박스와 이용할 제 개인 설정을 개인화 코드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랭킹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없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참조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월드를 만들어 볼게요. 초기화하고 캔버스를 설정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기 왼쪽 위에 초기 설정 프레미스가 있는데요. 세 개의 엔터티에 있습니다. 세계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개체죠. 여기 글귀를 보면 둘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지는 이 설명을 여기 아래에 두고 이 세계에 대한 자동 이름이 시스템은 이걸 시뮬라크럼 할로우라고 불러요. 우리가 선택한 이런 이 세상의 자투리로 남아있는 걸 조각의 왼쪽 있어요. 아래 귀퉁이를 보면 엔터티 핸들이란 게 있는데 이 월드 연결되어 있고 시스템의 엔터티의 일부로 여겨지죠. 그 말은 이 더블 클릭하면 모든 스크랩이 선택되고 실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개인화를 참조와 여기 있는 내 생성된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이 개체 세계 그 자체와 주민을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 분홍색과 주황색 미학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엔터티에 대한 초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일종의 기본 값인 세계의 시각화죠. 혹은 다른 스크랩의 구석에 미리 보기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다양한 도구 생성한 엔터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세계 엔터티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영감을 얻고자 할 때 이제 여기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보드를 클릭해서 이 캐릭터가 원하는 캐릭터 대한 정보는 이 설정에서 아직 몰라요. 독립체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이름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캐릭터의 바이오도 가능해요. 네일 비안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회복력이 좋고
지략이 뛰어난 역사학자예요. 헤일로 수수께끼를 푸는데 집착하죠. 이 세계에 충돌할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 마을을 망치지 않고 마을 시민이 스스로 이런 걸 찾느라 들쑤시고 다니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초상화로 상상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한 건 이 페인트, 상호작용을 설명, 드래그해서 스크랩에 누르고 이미지 건설.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캐릭터의 초상화죠. 이미지. 건설 현장에는 이 글귀가 그린 설명에서 뭐가 채워지는지 스타일 레퍼런스 기본. 이 프로필은 제 기본값으로 적용되죠. 연결돼 있으니까 월드 엔터티 물론 내일 그릴 캐릭터 자체도 함께 이 모든 게 사용될 수 있죠. 이 프롬프트와 함께 이들을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전부 믹서에 섞어서 사진을 만들 때 쓰죠. 이제 배치를 칠해봅시다. 이 캐릭터의 몇 가지 다른 시각화를 볼 겁니다. 아마라 V에 기본 연결되어 있죠. 엔터티 연결이 된 걸 보실 텐데요. 여기 이 빨간색처럼요. 왼쪽 하단에 있는 초상화들은 이 특정 캐릭터를 시각화한 겁니다. 흥미로운 실루엣이 많네요. 이의 캐릭터들요. 대부분은 이 캐릭터가 가짜요. 이건 그냥 두조 참조가 될 테니까요. 최고의 캐릭터. 헤어스타일이 같은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연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그리고 두조. 아마도 삭제할게요. 두 개를 링크 해제하는 건 더는 해당 캐릭터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일종의 영감을 주기 세상에 두려워해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영감으로요. 한 명은 다른 캐릭터일 수도 있죠. 이 여성처럼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뭔가가 스토리에서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우린 아직 뭔지 알아내지 못했지만요. 이건 아마라의 초상화예요. 기본. 다른 초상화일지도 몰라요. 시스템이 이 캐릭터 참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조 기본 설정과 기본 설명이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 캐릭터를 찾아보죠. 갈등이 있는 캐릭터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아마라가 비밀과 규칙을 정하는 걸. 이 캐릭터는 군대 지도 제작자였다가 생존주의자가 된 은둔자로 사과주를 불신하고 일부러 고립된 인물입니다. 아마라가 마을에 들어와 혼란스럽게 탐문적인 질문을 하며 반면 자이나는 비밀을 보호하려고 하고 공개하지 않아요. 이 질감을 이용해 이 여자도 다시 칠해보죠. 이미지의 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넓은 세로화를 만들어 어떻게 되는지 보조 칠해볼게요. 그동안 다시 모두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죠. 캐릭터가 갈 만한 장소를 제안해 볼게요. 이 세계의 일부라든가 버려진 극장에 가거나 흥미롭네요. 이쪽으로 와서 허물어져가는 하우스를 한 번 더 보자. 좋아요. 여기선 공연 테마도 나와요.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홀로그램이 가득한 타운도 그렇게 설정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캐릭터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흥미로 만들어지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멀리서 종종 배경에 두려고 해요. 배낭을 매지 않죠. 이 사진들을 치우고 제이나가 숲을 지나는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이는 버려진 극장으로 향하는 거죠. 어떤 모습일지 수익에 빠르게 허물어져 가는 오페라 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넓게 해서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보죠. 일단 특정 캐릭터의 이미지가 나오면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해요. 들어가서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섀도색 버튼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옛 현장과 같은 재료로 새 현장을 만들어요. 다시 다 연결됐죠. 디폴트 스타일 있고요. 참조도 재온과 델마라는 캐릭터도 있어요. 초상화가 있으니 이미지를 이걸 참조로 사용해 이런 걸 할 수 있죠.
문명에서 숲으로 걸어가서 등록하고 하이킹 코스를 걷는 모습이에요. 버려진 극장은 주로 내부에서 촬영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하고 싶었죠. 해당 바이브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건 그리고 지울게요. 이쪽 코너에서 이건 극장 외관으로 쓸까 봐요. 여긴 외관이 대부분이고 몇 개는 마음에 들어요. 사진은 다 없애고 이 엔터티 전체를 삭제하고 첨부된 걸 얼링크하는 거예요. 삭제. 그 개념조차. 이 장면은 버려진 극장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극장 안을 두 개의 다른 시각이 보입니다. 안에서 하나, 밖에서 저희가 하나. 만든 이야기에 둘 중 하나를 시퀀스를 만들었죠. 캐릭터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내가 좋아하는 건 시오니 숲. 속을 걷는데 이상한 발걸음이 달렸죠. 그리고 위에서 아주 흥미로운 빛이 쏟아져요. 링크를 풀게요. 시퀀스에서 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여기 숨겨두죠. 자이노가 시퀀스를 따라 걷고 이상한 것들을 관찰하는 인상을 줄 수 있게요. 이런 이미지 시퀀스는 캐릭터와 세팅에 양쪽의 관점이 있어서 좋아요. 즉 덤불은 빽빽하고 뒤엉켜 있죠. 이상한 식물도 많고 흥미로운 시각화를 얻을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모델이 걸어갈 환경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닐 시간을 클릭해요. 작은 영역을 그리는 대신에요. 그럼 기본 그래서 크기 이미지 스크랩이 이렇게 할 거예요. 배경을 보자. 기묘한 오벨리스크로 산을 연구하고 배경에 흥미로운 풍경을 만들어 그런 다음 배경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수가 많지 않아요. 숲속 장면을 찍어서 연결할 수 있을지. 보죠. 배경에 이상한 오벨리스크가 있네요. 이걸 선택할게요. 이건 좀 추상이거든요. 거리가 좀 더 가깝죠. 하지만 이건 식물이 보이는 풍경이에요. 이건 별로네요. 이건 흥미로운 풍경이에요. 나중에 동굴로 들어가거나 하는 거죠. 이쪽에는 새들이 보여요. 이건 별로네요. 이것도 별로고 이건 꽤 매력적이에요. 이건 교회나 도시 같은 분위기. 이건 나중을 위해 남겨둘지도 몰라요. 진화에 이미지 시퀀스가 먼저 있어요.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여자가 숲을 지나갈 줌아웃으로 여자를 비춰요. 여자가 보는 풍경이 여기쯤 있겠죠. 기묘하다는 느낌을 주기 오벨리스크가 배경에 있어요. 새도 보이고 거리도 멀고 명상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 동굴을 지나면 이상한 건물이 보일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제가 할 일은 신비로운 극장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디자이너. 숲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남은 재료로 아까 봤던 극장 외관에 보다시피 추가된 게 보이죠. 꽤 넓은 형태죠. 여전히 디폴트 스타일 참 좋아. 자이나도 추가할게요. 이 경우엔 인퓨먼
캐릭터 버튼을 쓸 수 있어요. 이름이 텍스트 프롬프트에 나와 링크가 되어 이론적으로는 그 입구에 기반해야 하죠. 스타일, 참조와 디자이너, 캐릭터 자신의 초상화도 포함해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그동안 이 시퀀스를 연결할 수 있게 사진을 한두 장 강을 건너는 척할 거예요. 강은 얕지만 빠르게 움직여서 뭐가 찍히는지 보죠.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더 올려야겠어요. 자, 여자가 입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건물이 의아했죠. 전 그게 좋아요. 여자가 안으로 다가가면 이게 다음이고 이게 다음일 수도 있어요. 리듬이 안 맞아서 가운데 걸 없애야 하는데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직 삭제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이걸 제 생각에 가운데에 두고 이건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이걸 없애요. 그 다음 암묵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기로. 자, 이제 개울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마음에 드네요. 개울을 건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온이 숲속을 이동하고 이상한 초현실적인 풍경, 우리가 보는 것들을 목격하고 흐릅니다. 몽타주 같은 분위기가 스트림에 도착해서 강을 건너는데 아마 동굴 같은 게 있었겠죠. 마침내 이 이상한 건물에 도착하고 그녀는 입구를 바라보다가 결심해요. 이런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미지 시퀀스는 이미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 이야기 시퀀스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미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것에 만족합니다. 정교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 몇 가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엔터티 생성에 대해 많이 봤죠. 함께 연결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한 가지 지적하자면 다수의 다양한 엔터티, 캐릭터와 장소에 더해서요. 이벤트는 이야기에 나올 수도 있죠. 소품은 물건이고 캐릭터가 뭔가 찾거나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죠. 캐릭터들의 무리가 배경에서 움직이는 파벌도 있어요. 원하면 새 엔터티를 만들 자동으로 수 있어요. 정보를 채우지 않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죠. 문자 대신 숲속 이벤트를 하죠. 극장을 찾는 대사를 할 거예요. 그걸 설명 텍스트로 넣을 거예요. 이 이벤트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Discovery 같은 거로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에 이 이벤트 더 상세히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텍스트 블록을 채울 시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버려진 극장을 숨겨진 방에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기이한 홀로그램 기록이 담겨 있죠. 이 마을은 한때 진짜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었답니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곳이 아니라 그게 그걸 발견할지도 모르는 다음 방향이죠. 흥미로운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상상해보세요. 제가 이런 유형의 텍스트를 쓴 부분이 있었어요. 직접 더 많은 이름을 상상했죠. 다른 캐릭터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캐릭터가 있을 수 있죠. 악역이나 자이다 같은 거요. 그런 다음 독립체를 이 캐릭터에 대해 더 말해줘요. 기본값으로 이름을 알려주고 더 자세한 걸 물어볼게요. 이쪽에는 게 있어요. 이런 시뮬라크럼 비밀리에 만든 사람이 이 마을을 이용해 행동을 연구하고 뻔한 얘기지만 좀 일반적이지만 여러 개를 뒤적여 게 나오면 재사용하세요. 전 가능하면 텍스트를 수정하신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에 더 넣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 그럼 이걸 삭제하고 이 캐릭터가 꼭 필요한 건 이제 이 이벤트가 좋아요. 맨 아래로 가서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해서 전체 보드를 잠시 보여드리죠.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아주 복잡한 월드 빌딩 세션을 상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만족해요. 이제 공유 탭을 눌러서 이 세상을 보호할게요. 모든 게 기본값으로 가능해요. 포털이 로비 3개나 우리가 연결되게 하죠. 제가 하려는 건 보는 건 가능하지만 기본값으로 않게 설정하는 거예요. 정말 원한다면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초대 탭을 이용해서요. 이 비디오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들고자 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만 여러분과 몇몇 친구들만 편집할 수 있는 거요. 이론상으론 완전히 사적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지 않게 설정.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이건 다른 옵션이에요. 미리 보기라서. 모든 게 완전히 저장될 거라는.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This World를 로컬 제가 만든 모든 게 담긴 제전 파일을 줄 거예요. 여기서 생성된 갤러리에 있을 이미지는 웹사이트. 이렇게 하면 스크랩과 텍스트 그리고 다양한 배열 방식이 백업되어 제가 방금 많은 걸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발견할 게 많으니 대중에게 물어봐야겠지만 패치워크는 이렇게 작동해요. 사람들이 이걸로 뭘 만들지 정말 기대돼요. 고마워요.